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치열한 시장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네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번 주 시장을 정리를 해보시고 또 다음 주 시장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양시장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사네이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그대로 화면에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저희 사네이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이 또 최근에 수익을 또 이렇게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 톡방 공약주들은 선익시스템, 웹스, 그리고 KPX 생명과학까지 챙겨다 드렸고요.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27%라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9월 30일 방송 종목이었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로 제시를 드렸던 이 코세스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굉장히 밀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 준 건데요.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이러한 종목들을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지수가 하락을 해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고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 종목도 이렇게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선익시스템 이렇게 매수가 잡아드렸고요.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시점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29%라는 상승률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참 치열한 시장에서도 이름 그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사네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한번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시장이 정말 좀 오래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총이 올해만 563조가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한번 인사도 나눠보고 이러한 시장 상황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이거 그 낚싯바늘처럼 살짝 올렸다 치는 것처럼 또 이제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들 이제는 진짜 저점 잡힌 거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상단에 걸쳐져 있는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매물대들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론 지금 물론 코스피나 코스닥 이쪽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다가도 사라지고
들어올라다가도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사라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시장이 뭐 킹달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냐 마냐에 대한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번에 또 이란도 끼고 있죠. 네, 이란도 끼면서 이란까지, 뭐 이런 그쵸? 식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북한에서의 움직임까지도 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기술력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 코리아 아일랜드 투자하기에는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만 이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 뭐 언제 끝나냐면은 바로 러시아가 이제 핵에 대한 이야기 살짝 접어들고 나토도 그래 너희들 이제 좀 그런 거 안 하면은 나도 이제 좀 괜찮아진다.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 그 공중 훈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합작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공중훈련 말고 이제 또 다른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동해상, 서해상 왔다 갔다 이쪽 저쪽 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만큼 당연하게 그 현재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장 속에서 사실 제가 예전에 네. 요새는 노란 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네.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흔들리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지금 흔들리는 거는 주식 시장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었는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 그냥 올라가겠구나. 이제 흔들리다 보면은 올라갈 때가 됩니다. 흔들리면 이제 거래량 들어오고 사실 기관들이랑 외인들의 그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분명하냐면은 네. 이게 악재가 뚜렷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이 갈 것 같다 하면은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밖에 없겠죠.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퐁당퐁당 장이 계속 이어져요. 네.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구나. 이런 시장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1부 종목, 2부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죠. 네. 자, 이 종목은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풀어 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째 이상 또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어제 추세를 전환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 또 이렇게 반갑게 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역시도 대량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반짝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 가셔야겠죠. 챙겨 가시려면 또 오늘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이나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 저희가 또 다음 주를 좀 극복할 만한 종목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작정하고 가져오셨다라고 하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약도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어떤 섹터를 먼저 가져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자,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이제 UAM이죠. 자, 알죠. 네. UAM 앵커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요새 많은 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 귀가 닳도록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예전에 영화에서나 보던 네. 이제 갑자기 바퀴가 싹 바뀌어가지고 웅 올라가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동차처럼 소형 드론 뭐 이런 것들 소형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이제 좀 소형이 된 이제 소형 항공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제 좀 드론 택시라든가 뭐 드론 배송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은
조금 부적절하지만 자폭 드론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 항공기 그런 소형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UAM 항로 실증 및 시연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뭐 이제 좀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발표를 하면서 와 UAM이 이제 미래가 아니구나 현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UAM에다가 투자를 하자. UAM 뭐 항공기 작은 소형 항공기든 뭐든 엔진을 뭐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투자 과열이 한창 됐었습니다. 한창 되고 지금은 이제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많이 수그라들었어요. 왜 수그라들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어떤 종목이 버팁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버텼죠. 자, 굉장히 많이 버틴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50%, 뭐 40% 이렇게 갔었어도 이 종목은 견고하게 그 매물대 그 중간 라인에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UAM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전남 고흥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그리고 2024년도 내후년이죠.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 사업의 한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가 UAM 사업을 향후 주요 미래 혁신 사업이다라고 선정을 했던 것만큼 어쨌든 이제 UAM이라는 게 네. 정말 많이 좀 그 다각화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서 또 안내를 해드릴 게 뭐냐면은 ESG 그러니까 ESG 경영, 사업을 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새. 뭐 너도 나도 우리 회사 너희 회사 뭐 다 하는 것처럼 ESG 열풍입니다 열풍. 그런데 ESG 열풍에 또 이제 이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린본드라는 게 있어요. 앵커님 혹시 그린본드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스를 해주세요. 제 멘트 욕심이 많긴 한데 어쨌든 네. 자 좋습니다. 일단 그린본드라는 게 뭐냐면은 딱 본드 채권인가? 본드, 뭔가 그쵸? 본드 뭔가 그 바르는 본드 아니고요. 뭐, 자 어쨌든 뭔가 끈끈한 본드. 무언가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네 어쨌든 재미없는 개그 역시 네. 나이가 가늠이 되고요. 일단은 그린본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녹색 채권입니다. 녹색 채권. 그래 한글로 바꾸면 다냐? 자, 녹색 채권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한다 아니면은 뭐 차량이다 뭐 아니면 뭐 항공기다 이런 거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이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그린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녹색 채권을 발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든 은행이든 해가지고 발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갚아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건데 이 그린 본드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녹색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도부터. 자, 2019년도부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죠. 네.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쏟으면서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을 때쯤부터 그린본드 발행액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그린본드라는 게 한마디로 그 특수 목적 채권이에요. 그냥 우리 회사가 이만큼 그 신재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린본드 발행액 최대치 경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최대치입니다. 뭐 숫자로 보여드려야죠. 숫자로 보여드리면은 2017년도, 16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네.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이 총 해가지고 20조 원, 30조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조 원, 30조 그래도 많네 라고 그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딱 추이가 됐습니다. 그게 작년 그린본드 발행액이 얼마일까요, 앵커님? 600조. 와, 와 진짜 크게 잡으셨어요. 진짜 크게 잡으셨는데 네. 500조다.
얼추 제가 맞았어요. 환율까지 좀 오를 걸 계산을. 와, 역시 네, 역시 네. 괜히 네. 경제 방송 아나운서가 아니다. 자, 어쨌든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한 3, 400조 되지 않을까 했는데 500조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600에서 700조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ESG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 하냐? 갑자기 UAM 이야기하다 ESG 그린본드 이야기를 왜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UAM이라는 게 그 이제 좀 그 항공 모빌리티잖아요. 도심 그 항공 모빌리티인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주로 저소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필수적인 거는 친환경입니다. 이 친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ESG 열풍이 오고 그린본드 발행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UAM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은 꼭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모빌리티죠. 운송 수단입니다. 뭐 물건이라든지 이제 나아가서 사람까지도 이제 운반을 하는 건데요. 이제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왜 지금 시점에 눈여겨 보셔야 하냐면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도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UAM을 올해 말에 또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제주도라든지 뭐 강원도죠, 가평인가 그쪽에서도 실제로 지금 뭐 실증 뭐 실험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요,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좀 매력적인 종목을 담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저희 오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실제로 국내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ESG 경영이다, 열풍이다 이렇게 또 ESG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린본드 이 채권이 계속해서 그 발행액이 커진다라면 이 돈을 모아서 기업들은 이 UAM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본드가 채권인데 이 채권으로 그 모은 돈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매력적인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시점에 조금 공략을 해보자라는 투자 포인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차트를 볼 시간이 왔나요? 일단은 뭐 차트는 언제든 봐도 좋고요. 네. 차트를 스피디하게 싹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이제 차트상에선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들 울고 계실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느 종목들은 막 진짜 마이너스 40%, 30%막 이게 정말 진짜 다들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왜 이러지? 차트가 왜 안 빠졌지?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전 고점 대비했을 때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삼각 수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차트, 딱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네. 굉장히 단기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뭐 저점 구간에서는 조금씩 올라주고 있고 그 고점 부근은 일자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거를 삼각 수렴, 샌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가 모여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제가 그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물론 이게 그 트라이앵글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네. 그 힘이 좀 작을 수 있겠으나 그 전에도 강한 힘을 좀 밀어줬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차트가 나중에는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수가 정말 녹아내리고 막 그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13년 만에 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올라갔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거는 정말 괜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게 9월 중순쯤부터
한 그 기관에서 한 5일 정도 빼고 오.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담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데도 별로 안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종목이다. 사실 제가 저는 방송에 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을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왜냐면은 그 사업을 크게 넓히면 넓힐수록 이제 좀 사업 쪽으로 좀 넘어가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거 매력적이다. 이거는 내가 살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UAM이 진짜로 한 1, 2년 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진짜 텐베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텐베거는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내 받아 보시려면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이 상당히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상상만 했던 일이 실제로 코앞에 다가왔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정부에서 이제 모빌리티 육성을 하면서 이 UAM 자체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UAM 관련된 좀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드론으로 뭐 물건을 또 배송을 해주기도 하지만 드론 택시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해서 빛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종목, 관련된 종목을 조금 주가가 그래도 빠져 있을 때 챙겨가셔야 되겠죠. 챙겨가시려면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미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요새 킹달러다 보니까 네.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가지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알파벳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이제 구글. 네. 자, 구글의 알파벳의 자회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그 윙이라고 네. 자회사 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드론 배송을 누적 30만 건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UAM으로 실제로 그 드론 배송을 진행을 하면서 벌써 이제 처음 배송을 한 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30만 건을 벌써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거기는 진짜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그 UAM 사업이 실제로 우리는 상상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되면 진짜 대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 윙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서 하고 있냐면 편의점에서 드론 배송을 합니다. 자, 전문가님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앵커님 해보셨나요? 아니, 저도 해보진 않아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이게 그 편의점에서 드론을 배송을 한다, 편의점에서 금을 판다 이런 것도 보고 신기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네. 편의점에서 그 팔찌를 판다, 칠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네. 그 고가의 명품을 판다. 명품을 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에서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한다. 이제 편의점 드론 배송 시대가 열렸다. 배송 시간을 70% 단축을 합니다. 90분 걸리던 거를 26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가평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가평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데 이 시간을 70% 단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 항공우주에 따르면은 이제 UAM이
그 이제 드론 택시나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UAM 서울 시내 평균 시간을 또한 자동차 대비해 가지고 76% 단축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네. 사실 진짜 혁신적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얼마나 그 혁신적인 일로 그 시대가 변화가 되는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핸드폰만 봐도 와 이거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앵커님도 핸드폰 따라가시기 앵커님 투지폰 쓰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거 이제 소문인가요? 네, 소문이 좀 잘못 소문이다. 소문이네. 핸드폰이 어디 자 네. 어쨌든 네네. 투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삐삐 사용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만큼 너무 발전이 빠릅니다. 너무 발전도 빠르고 막 이제 핸드폰을 사면은 이제 그 다음 시리즈 또 바로 그쵸.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어폰을 사면 이제 줄 있는 이어폰 사는 것도 요새는 이제 그거예요. 아날로그한 그런 그 감성이 줄 있는 이어폰이다. 자 줄 있는 이어폰도 저 진짜 신기한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도 참 그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세상이 너무너무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이라 참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그냥 그 현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UAM 뭐 언제적 UAM이야 말도 안 돼. 한 10년은 멀었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30만 건, 우리나라에서는 가평에서 실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드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또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죠. 이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UAM 상용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정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면 드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기 전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이 회사를 조금 받아가시면 어떠실까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한번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이 UAM 상용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를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저희가 첫 번째 방송 공략주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3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차마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추가적으로 또 있다라고 들었어요. 자 일단은 그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좋은 이슈는 좀 아닌데 최근에 뭐 이란산 뭐 자폭 드론이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폭 드론의 공포를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좀 사실 동영상들이 좀 많이 맞아요. 나왔어요. 동영상들이 봤어요. 좀 나오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뭐 이제 뭐 터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이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우리가 위용군으로 참전하지 않는 이상 뭐 좀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자폭 드론이든 뭐든 어찌 됐든 드론이잖아요. 드론이니까 이 기술력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드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폭 드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나라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오르고 그 주변 국가에서 뭐 도움을 주고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 도움을 주고 할 때마다 기술력들이 점프가 됩니다. 점프가 되는데 뭐 지금 현재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을 도움을 계속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쪽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론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드론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이슈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UAM이나 뭐 미래 뭐 이런 혁신 도시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폭 드론에 대한 기사들이 잠깐 떴다. 그러면은 슈팅이 나오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위 산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만 뭐 한국 항공우주 뭐 위성이랑 뭐 이제 좀 이런 것도 인공위성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드론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방위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현대로템이든 뭐 K2 전차 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핫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잡아드렸었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는 조금 뭐 드론 쪽으로 유심히 지켜보는 게 왜냐하면은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물론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겹쳐져 있는 테마로서 이제 드론 쪽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UAM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이 종목은 이제 방산 섹터로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가 사실은 지수가 하락을 해도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섹터들이죠.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하기로 협력을 또 했고요. 그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실증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회사가 드론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고요. 드론하면은 가장 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시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도 한번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두 번째 방송 공략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로 두 번째 공략주를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현재 그 두 번째 공략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네옴시티죠. 자, 네옴시티 수주권에 대한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종목이 이제 좀 함을 간 거 아닌가요? 2025년도 1차 완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해도 괜찮나? 지금 해도 좋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증시가 눌려 있을 때 눌린 만큼 얘네들이 길을 못 펴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 700조가 넘는 수주권에 콩고물 요만큼만 해도 1조 2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런데 얘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조도 아니고 진짜 500억 이상만 수주권이 만약에 콩고물 요만큼 누가 이제 떡 만지는 손에 콩고물 안 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떡을 좀 만지는데 콩고물 당연히 묻죠. 그런데 이거를 살짝 툭툭만 털어도 몇백억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720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잠깐만.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산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초 사우디행을 합니다. 자,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간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건설사들의 역시나 이제 최고가 아닌가. 지금 네옴시티 수주전을 간다. 왜 이렇게 사실 이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안 온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디 뭐 비할 바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오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 코리아는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뭐 현대건설이나 어디다 이런 데다가 지금 팀 코리아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빈셀만 왕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안 온다라고 하니까 잠깐만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가야겠다 해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달 초에 팀 코리아 결성을 해가지고 같이 끌고 4박 6일자 일정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상 뭐 기반이나 좀 이제 기초공사에 대한 수주권들은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뺏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본한테 뺏겨, 태국한테 뺏겨, 지금 중국한테 뺏겨, 다 뺏긴 상황에서 콩고물 조금만 떼와도 진짜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내가 그걸 잡겠다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 이슈, 거기에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돈이 보이는 프로젝트에 그냥 넉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빈살만 그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이 팀코리아를 제대로 꾸려서 4박 6일 일정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수주를 정말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수주를 정말 한두 건만 따내더라도 어마어마한 또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4달 초에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정확한 날짜가 발표가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가 발표가 되기 전인 이 시점에 이 종목을 받아가셔야겠죠. 또다시 또 소식이 전해진다라면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데 그 전에 받아가셔야지만 크게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지금 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이제 4달 초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4달이. 4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10월이 지금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을 지금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이제 팀코리아 뭐 건설사라든지 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그 회사들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4달 초에 사우디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대장주가 되는 이 종목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또 더욱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옴시티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기업이 그 해외 수주권보다 내수 시장이 더 크죠. 내수 비중이 한 80%로 큰데 그런데도 제가 왜 이렇게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무리 20%에 대한 그 해외 비중이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700조가 넘습니다. 네. 700조가 넘는데 진짜 그거는 요만큼만 가지고 와도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 2배, 3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또 그 네옴시티 외에 또 안내를 또 드리자면 자, 드디어 그 기다리던 재건축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러시아 뭐 지금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걸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 그 민간 주택 공급 이런 거 검색을 해보세요. 기사가 계속 뜹니다. 계속 뜨면서 뭐가 완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시작을 했다. 첫 삽을 들었다. 뭐 이제 신도시를 이걸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 26년의 수건을 푼 음마아파트. 자 음마아파트 앵커님도 아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렇죠. 자 음마아파트 재건축 언제되나 제가 진짜 오래 전부터도 재건축이 돼야 된다,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그 다른데 다 재건축 될 때에도 음마아파트만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되겠지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되겠지.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되지 않을까 진짜로 진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가구 250만 호 이상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건축을 하고 그 아파트만 지어봐요. 아파트 짓고 신도시 만들고 해보면은 뭐합니까? 그 주변 인프라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나무도 쫙 깔고 도로도 쫙 깔고 이제 뭐 그 보도블록도 깔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서 한다? 누가 한다? 다 이 회사에서 합니다. 다 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이 회사는 건설도 이게 주택도 만들고 이제 도로도 깔고 이제 뭐 보도블록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시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필리핀 세부의 그 호텔 개발 사업도 한 13,000평 규모 신축 호텔도 최근에 이걸 따냈고요. 그리고 새만금 해양 복합단지 개발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현재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다, 뭐 그거 외에도 건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네.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다. 너무 큰 힌트죠. 이거 괜히 말했나? 네.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죠. 윤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다. 그런 기업이다.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이 좋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나요? 사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네. 뭐 현대 에버다임이다 뭐다 이런 그 종목들 뭐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기대감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깐만 가능해? 돼? 잠깐만 해외 수주권 따는 거 한 건이라도 있어? 있습니다. 올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이다, 뭐 어디 다른 나라다, 뭐 도로 깔기도 하고 그 호텔 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재개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이 아닌데. 재건. 아, 네, 그쵸, 재건. 네.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재건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냐면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 이게 전쟁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끝나려나?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으나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번져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멘트가 아닐까 해서 아껴뒀었는데 앵커님께서 네. 먼저 슥 꺼내주셨습니다. 확실히 네. 건설사들은 그 외국 해외 수주권을 한 건이라도 따는 건설사라면 해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상무부와 그리고 교통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이제 결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지난 19일 날 또 실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금 뭐 반짝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송 공약주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네옴시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내달이죠. 다음 달 초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네옴시티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필요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또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이제 수주를 따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과거에요. 중동 쪽에 수주를 받은 케이스들이 몇 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저희 오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해외에서 한 건이라도 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주 이력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겠죠. 왜냐하면 중동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네옴시티로 건너갔을 때 수주를 또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 또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도 지금 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를 지금 시점에 담아 가셔야겠죠. 이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요.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여기 하단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인 이 UAM 관련된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4달 초에 또 한국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종목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혹시 차트를 보고 넘어가나요? 아, 그럼요. 차트 봐야죠.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없고요. 왜냐하면은 재무가 워낙 안정적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이고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 이상 되는 한 2,00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포인트는 지수가 눌려도 눌리지 않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좋고 일부 종목도 좋았잖아요. 일부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었고 이부 종목, 이 종목은 일단 제가 그 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갭 상승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갭 하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 갭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노란 톡방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갭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영향, 그러니까 조금 관심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갭 하락을 한번 띄우고 나서 그 갭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이 갭을 메꾸면서 동시에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4달 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가잖아요. 어디로? 사우디로. 그쵸. 누굴 만나러?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대감에 안 오를까요? 자,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종목 리뷰, 무슨 종목 리뷰다? 수익률 리뷰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네. 거는 사실 여러분들 진짜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다 드렸어요. 네. 진짜 다 드렸다. 뭐 누가 지원을 하는지 뭐 그리고 어느 종목인지 뭔지 차트만 보시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만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부 종목, 네. 뭐 2부 종목 스피디하게 제가 네, 간단하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종목은 UAM, 자 얼반 에어 모빌리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알파벳 자회사 윙이라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드론 배송을 이미 30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평에서 시범 운행을 드론 배송으로 편의점 드론 배송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스피디하게 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720조. 자, 720조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콩고물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배, 3배가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2가지 종목. 첫 번째로는 UAM 관련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재건축은 물론이고 이제 네옴시티 4달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시려면 여기 하단 QR 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